메이저리그 겨울 이적 시장에서 김하성의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려온 소식들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자, 지난 7일이었습니다. 폭스스포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츠버그는 FA 시장에서 큰 움직임이 없지만 트레이드 매물을 살펴보고 있다. 샌디에고가 김하성 선수를 트레이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하성 선수의 수비와 공격에서 생산 능력을 고려했을 때 피츠버그에 아주 적합한 매물이다. 이런 얘기를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소식이기는 합니다. 그동안 이제 김하성 선수의 예상 행선지, 트레이드 행선지로 언급되었었던 팀 중에서 피츠버그는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요. 지금까지 현지에서 김하성 선수의 트레이드 행선지로 거론됐었던 팀들 모두 4곳으로 이제 또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바로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피츠버그입니다.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 세일 트레이드를 통해서 애틀란타에서 내야 유망주인 본 그리솜을 영입하면서 가능성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그리고 피츠버그까지 유망주를 사용해서 김하성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있는 팀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하성 선수 관련해서 트레이드설이 계속 좀 들리는 이유, 그만큼 김하성이 인기가 있고 가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샌디에고가 김하성 선수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트레이드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김하성 선수가 굉장히 2루수라던가 3루수, 유격수를 맡을 수 있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많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21 시즌을 앞두고 김하성 선수가 포스팅으로 이 샌디에고와 4년에 2,8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는데 사실 진출 첫 해에는 조금 실망스럽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매 시즌 스텝업을 하면서 2022 시즌에는 골드글러브 유격수 부분 최종 후보에 들기도 했었고요. 지난해에는 유틸리티 부분 골드글러브를 수상했고 또 타격에서도 굉장한 발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김하성 선수가 한국인 선수 최초로 골드글러브를 수상하면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지닌 선수가 됐단 말이죠. 그래요. 그러면서 올해 연봉은 이제 800만 달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저비용 고효율 선수의 대표 주자가 이제 김하성이다라는 얘기까지도 들려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소속팀인 샌디에고가 TV 중계권사 벨리스포츠 파산하면서 그리고 구단주인 피터 세이들러가 갑작스럽게 또 세상을 떠나면서 재정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올 시즌 종료 후에 이 김하성 선수가 FA 자격을 얻지 않습니까? 문제는 예상 몸값이 최소 1억 달러 이상이 넘는 거는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란 말이죠. 물론 올해 활약을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재정난에 빠진 샌디에고가 이런 액수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FA가 되기 전에 트레이드를 해서 이 선발이라던가 외야수를 보강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팀들 중에서 이제 보스턴을 또 제외할 경우에 여전히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은 샌프란시스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 시점에서 시즌을 시작할 경우 이 샌프란시스코의 주전 유격수 이 유망주인 마르코 루시아노 선수인데 물론 루시아노 선수가 특급 유망주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지난해 AA와 AAA에서 성적이 굉장히 또 좋지 못했고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도 이 주전 유격수를 과연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줬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리그 때 수비에서 무려 50경기밖에 유격수로 출전하지 않았는데 실책이 28개에 달했거든요. 수비율이 이 90%를 간신히 넘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비 부분에서도 좀 약점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트 시즌 진출을 노리는 샌프란시스코의 주전 유격수로서는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평가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유격수 김하성을 가장 원하는 팀 중에 하나가 샌프란시스코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김하성 선수가 샌프란시스코 갈 경우에는 키움 후배인 이정우 선수와 함께 다시 테이블 세트를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마이애미 역시도 지금 굉장히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데 지난해 단축 시즌을 제외하면 21년 만에 이 가을 야구 무대를 밟지 않았습니까? 2루수에는 타격왕인 아라이즈가 있고 3루수에는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한 제이크 버거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존 버티가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유격수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김하성 선수까지 영입하게 된다면 내셔널리그에도 손에 꼽히는 키스톤 콤비 아라이즈 김하성 이렇게 이제 꾸린다면 굉장히 탄탄하게 될 텐데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샌디에고가 영입할 수 있는 선수 이 선발 투수를 또 원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대가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게 또 궁금합니다. 일단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를 불가를 선언한 에우리 페레즈라던가 좌완 에이스인 루자르도는 사실 좀 이 샌디에고와 트레이드의 가치를 맞추기에는 좀 어려운 선수라고 했을 때 그걸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브락스톤 게롯이라던가 에드워드 카브레라 여기에 외야 자원까지 붙인다면 샌디에고도 조금은 혹할 수 있을 만한 트레이드 카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이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모든 자원 유리 페레즈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원이 트레이드 대상이다라고 한 상황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도 역시 이제 빅마켓
마켓이 아니기 때문에 올 시즌이 끝나고 FA가 되는 김하성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 하면 그거는 좀 약간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추가된 팀 피츠버그도 한번 짚어보면은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유격수에는 오닐 크루즈가 확실하게 버티고 있고요. 3루수에도 키브라운 헤이스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역시 2루수가 약점이란 점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 지난 시즌에는 초반에 이제 2루수로 배지환 선수가 나왔었는데 사실 배지환 선수는 이 시즌 중반 이후로는 주로 중견수로 더 많이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지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작부터 중견수로 기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태이고요. 따라서 지금 피츠버그의 예상 2루수는 만 22세 2루수인 류오보 페게로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랬을 때 폭스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피츠버그가 2루수를 영입하거나 트레이드를 통해서 보강하지 않는다면 스프링 트레이닝을 경쟁을 통해서 주전을 가릴 것으로 보인다. 2루수인 페게로는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일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경기력에 있어서 기복이 굉장히 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를 약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김하성 선수가 가게 된다면 또 배지환 선수와 함께 뛸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피츠버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마이애미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도 스몰 마켓이기 때문에 연장 계약 가능성까지 생각했을 때 김하성 선수를 1년 쓰기 위해서 유망주 지출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는 살짝 저도 의아한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상 김하성 선수의 트레이드가 이루어지기가 또 쉽지 않은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가장 이제 이치에 맞아 보이는 팀은 샌프란시스코기는 한데 여기는 또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샌디에고랑 또 같은 지구란 말이에요. 만약에 샌디에고가 올 시즌 포기하는 거라면 뭐 이렇게 팔 수도 있겠지만 샌디에고도 오늘 뭐 올 시즌에도 성적을 내겠다고 이제 하는 입장에서 과연 같은 지구 팀에게 이제 김하성 선수를 내줄까 이런 의문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애미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 올 시즌을 마치고 FA가 되는 김하성 선수를 잡기 어려운 스몰 마켓이라는 점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앞서 말씀하신 대로 1억 달러가 넘는 선수만 지금 6명이 넘는 지금 돈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올해까지는 가을 야구에 도전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드설과 무관하게 저는 아직까지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샌디에고 잔류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샌디에고가 원하는 지금 팀의 구멍인 선발 투수나 아니면 외야수들을 뭐 묶어가지고 김하성 선수에게 엄청난 대가를 주겠다라는 팀들이 나오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샌디에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레이드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김하성 선수가 실제로 샌디에고를 떠나게 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오프시즌 뭐 많이 나오고 있는 이 김하성 선수의 트레이드와 관련된 소식들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영상 보신 분들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